공여장 10장은 공자에게 제여라는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제여는 공자에게 가장 마음이 안 드는 제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여의 부족함을 보고서 자기의 사람 판단의 기준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된 내용을 표현한 문장입니다. 그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자입니다. 제상계 제여 주침. 제여가 낮에 잠을 잤다 뭐 이런 얘기죠. 제여가 낮에 낮잠을 자다가 공자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공자가 하는 말이 후목불가주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죠. 즉 썩은 나무로는 이게 조가 되겠죠. 불가다, 뭐다. 이게 동사인데 조각하다 이런 얘기예요.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 없다. 그리고 분토지장, 이게 조가 되겠죠. 분토. 분은 뭐 똥분자 더럽다. 여기서는 더러운 흙으로 만든 그 담장은 불가, 오야. 이건 아주 고우라.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걸 내가 못 찾았는데, 오에서 여기서는 이게 더러운 담장에 다시 흡칠을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2500년 전, 3000년 전의 요거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은 문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몫이고, 우리는 이런 자는 그냥 문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담장은 더 이상 무슨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여, 개시. 하주. 여기 여가 하필이면 제여의 여와 같아서 이것을 제여로 해석하느냐 아니면은 즉 공자 자신을 해석하느냐, 요 차이로 여러 책들을 보니까 이거를 거의 반반씩 두 개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떤 꾸짖음을 하겠느냐, 내가 무슨 꾸짖음을 하겠느냐. 즉 낮잠 자는 제자를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제여를 꾸짖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 여를 하필 제여의 이름이 여입니다. 그러니까 여로 하여금 내가 어찌 저렇게 꾸짖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설이 분분한데 저는 그냥 이 여를 나여로 해서 날로 하여금 제여를 무슨 면목으로 꾸짖겠느냐, 제여를 든 선생의 잘못이지 다른 사람이 뭔 잘못이냐,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공자가 말하기를 시오어이냐, 여기서 또 시와 그리고
그래서 어, 여여, 하주 요 부분이 하필 이 여가 너여도 되고 제여의 이름이 또 여여서 이 여가 공자냐 또는 제여냐 요거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여에게 무슨 꾸지람을 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나로 해석해서 나로 하여금 무슨 제여를 꾸지람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여가 공자로 해석하는 경우는 제여 같은 이런 낮잠 자는 제자를 둔 잘못이 자기 잘못이지, 무슨 이런 제자를 둔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지 무슨 제를 꾸짖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 경우가 여러 책에서는 나눠져 해석하고 있는데, 나는 요거를 그냥 공자로 해석해서 공자로 하여금 어떻게 제어를 꾸짖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자는 말하기를 시오어이냐, 즉 여기서 시와 또 금이 나오는데, 이 시는 바로 제의 낮잠을 자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질책하는 그 이유, 그 시점을 말하고, 그 다음에 금은 그 이유. 그러니까 이 시는 이전, 제의 낮잠 자는 모습을 보고 꾸짖기 이전, 그때부터 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청기언, 말을, 그의 사람이죠. 그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의 행동을 믿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하면 그 말하는 행동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시라는 것은 바로 제어가 낮잠을 자고 자기가 실망한 그 이전은 이렇게 사람의 평가를, 말을 듣고 그 행동을 믿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어로 하여금 나를 그게 깨닫게 한 지금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나의 판단은 이제는 그 사람들이 말을 듣고 그리고 그의 행동을 관찰하게 되었다. 그래서 날로 하여금, 공자로 하여금 이렇게 이러한 점을 고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열을, 이때는 열을 제어로 하여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어가 이거를 가르쳐 줬으니까 제어로 하여금 이러한 나의 그 사람 보는 눈, 말만 듣고 행동을 그대로 믿는 그런 것을 이제는 제어로 하여금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게 되는 그런 점으로 고쳤다 이런 얘기니까, 이때 여는 제어로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씩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여는 공자의 제자 중 하나입니다. 이름이 제아고, 그냥 제아고, 이름이 여입니다. 이름이 여. 8일편 21장에서
제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언어와 웅변에 뛰어난 사람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칙은 낮잠을 자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 후목 불가조야, 즉 썩었다 이런 얘기죠. 썩은 나무로는 이게 주어가 되겠죠. 불가, 이게 동사로서 조각하다, 조각을 하다. 그러니까 앞에 부정부사가 있으니까 불가, 조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 없고, 분토지장,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분토, 더러운 흙으로 된 담장은 불가하다. 여기가 오가 아주 옛날 말이라 이거 해석하기가 아주 애매한데 그냥 기적법 칠하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에 그 고우니까 이 고우의 정확한 해석보다는 문장 전체의 흐름을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때의 어는 저는 그 공자로 너여로 보고 마지막에 나오는 여는 제하로 보고 이렇게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하필이면 제여의 이름이 여여서 이렇게 곤란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고 주는 어찌하여 꾸짖습니까? 책망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때 시는 옛날이죠. 그러니까 제어가 자기를 이렇게 판단의 기준을 바꾸게 한 그 이전이죠. 이건 시는 그러니까 처음이죠. 옛날에는 나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말을 듣고 행동을 믿었단 말이죠. 말하는 대로 다 믿었는데 제여가 나를 실망시킨 이후에는 지금은 사람에 대한 나의 판단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의 행실을 그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는 희죠. 그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의 행동을 관찰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어에 대해서 제어로 하여금 대시 이러한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 그런 얘기니까 제어 주칙은 제어가 낮잠을 잤다는 얘기는 공자가 제자의 제어가 게으르고 낮잠을 자고 있었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후목불가조야는 바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 없고 더러운 흙벽으로는 바를 수가 없다. 그래서 의역하면은 썩은 나무는 새겨서 모양을 낼 수가 없고 썩은 흙벽은 바른다고 바로 새로운 장벽이 될 수가 없다. 즉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표시를 한 것은 이 부분은 바로 제여의 타락한 습성, 가르쳐도 고칠 수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여, 하주, 요운도 직역하면은 그냥 어떤 사람은 죄를 두고 어떤 사람은 나를 두고 이랬는데 이때 저는 이때는
나, 공자, 나를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 주, 무엇을 꾸짖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의역하면은 이런 제자를 뒀는데 나를 누가 탓하겠느냐, 뭐 나를 누구를 탓하겠느냐. 요 부분은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니까 좀 뭐라고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어를 잘못 가르친 자신을 자책하면서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교화할 수 없는 인물임을 인정하는 그런 글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어이냐. 처음에는, 이전에는, 제의 낮잠 자는 모습을 보기 이전에는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말을 듣고 행실을 믿었는데, 이 말은 바로 예전에는 사람의 말을 듣고 곧 그 행실도 그렇게 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상당히 순진함을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난 이후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보기를, 사람을 대할 때 그 말을 듣고 그 행동을 살핀다, 관찰한다, 이런 얘기는 바로 이제는 사람의 말을 듣을 때 반드시 그 행동을 지켜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만 믿지 않고 행동으로 진리를 판단하게 되었다는 그런 반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시. 이때는 내가 이 여를 제어로 보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사람을 평가하는 자신의 태도를 이제 새롭게 바꿨다, 이런 얘기인데, 요 부분 해석이 두 가지로 해석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에서 공자로 하여금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제어로 하여금 이렇게 고쳐서 다시 사람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저는 이거를 이때 여는 제어로 보고, 제어로 하여금 사람 보는 눈을 바꾸게 했다, 이렇게 나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공자의 제아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공자는 이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썩은 흙으로는 바를 수 없다. 즉,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고쳐지지 않는다, 이 말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누구를 탓하겠느냐,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예전에는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그가 말한 말을 그대로 믿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 말을 그대로 그 말을 믿지 않고 반드시 그
행동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제어로 하여금 내가 이러한 그 사람 보는 눈을 고치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이 두 문장, 이 공회장 10장에서는 이 두 문장이 핵심인데 이 두 문장에 대한 분석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후목불가주는 후목, 이게 주어겠죠. 썩은 나무, 불가, 할 수 없다, 뭐 조각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분토지장, 이게 주어고, 거름 섞인 흙벽은 불가, 오인데, 이것은 뭐 바를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거름 섞인 흙벽을 어째 고쳐봐도 뭐 별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은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불가, 가능하지 않다, 불가라는 그 의미. 이 형식은 바로 교화 불가능을 의미하죠. 불가는 교화, 가르쳐도 바꿔줄 수 없다, 그런 의미로 표현됐던 것이고, 후목불가조에서 비유 대상은 바로 제의 내면 성품, 성품을 얘기한 것이고, 분토지장 불가오는 제의 행동과 예면, 행동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썩음, 후목불가조와 즉 예면의 부패, 분토지장 불가오, 내면의 썩음과 예면의 부패를 비교 분석한 것이고, 철학적으로는 바로 후목불가조는 덕이 없고 이 덕이 없는 사람은 가르쳐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토지장 불가오는 바로 예와 문식, 이런 것으로도 본질은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무엇을 더 발라봤자 본래가 이 거름 섞인 흙벽인데 고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니까 바로 본질을 감출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학과 덕의 근본적 결핍을 공자는 이것을 비난한 것이죠. 근본적인 이런 썩은 나무로 조각할 수도 없고 거름 섞인 흙벽을 발라봤자 별 수 없다, 이렇게 근본적인 결핍에 대해서 학과 덕이 없는 것으로 공자는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근본적 가치관, 이것이 무너진 그런 상태에서는 사람을 아무리 교육하고 교화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분토장 불가오는 겉으로 착한 척 해봤자 본질이 바르지 못하면 사람이 신뢰가 상실이 돼서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진정성이 없는 그런 인간 형성에 대해서 공자가 맹렬히 비판한 그런 장입니다.